정보학 교수 김진근 박사입니다. 예, 이번 강의는 한국의 정보기구에서 2절 제5항 국군방첩사 412페이지부터 마지막 4절 421페이지까지 요약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군방첩사령부의 설립 배경과 임무입니다. 국군방첩사령부는 군 내부 보안과 방첩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1948년 군 보안조직에서 출발해서 특무부대, 보안사, 기무사, 군사안보지원사, 현재 방첩사까지 해서 발전이 명칭적인 변천이 되어 왔습니다. 주요 임무는 군사 보안 및 방첩활동 수행, 군 관련 정보 수집 분석, 군 범죄 수사와 대간첩 대테러 정보활동, 방위산업 및 군사 기밀 보호, 정보전 방어와 국방 정보통신 기반 시설 보호 등이 임무가 되겠습니다. 사이버 작전사령부는 북한의 2009년 디도스 공격을 계기로 해서 사이버 안보 대응 강화를 위해서 2010년 국방정보본부 산하에 창설되었으며 2019년 국방부 장관 직속 부대로 개편되었습니다. 제가 정보본부에 근무할 때 그때 이제 창설된 시기에 초창기에 제가 운영되는 것을 직접 옆에서 보았습니다. 주요 임무는 사이버 작전의 계획, 수행, 군 사이버 보안 유지, 사이버 작전 체계 구축, 또 전문 인력 양성, 사이버 위협 정보 수집과 분류, 분석, 또 유관기관 등 정보 공유와 협력 체계 구축 등입니다. 또한 조직 개편 이후에 합참의 작전 지휘를 받는 작전사급 부대로 조정되었으며 정책인 중립 의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방지형정보단입니다. 국방지형정보단은 1949년 육군 지도청을 모체로 창설되어 여러 차례 개편을 통해서 현재는 국군정보사령부 이하의 지리공간정보요단으로 이제 예속되어 있습니다. 주요 임무는 군 작전에 필요한 지리공간 정보의 수집, 생산, 연구 개발, 그리고 전구 작전 지원이고 국내외 지형 정보 협력과 지형 및 영상 정보 융합을 통해서 지리공간 정보 제작 임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군사 지도를 디지털 3D 차원의 지리공간 정보를 구축해서 한국군 통합 지리공간정보센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경찰과 경찰 및 해양경찰 또 관사청에 대한 것인데요. 경찰청은 이제 민간인 관련 대공 방첩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문민정부 이후에 대공 기능은 다소 약화됐는데 2021년도에 이제 국가수사본부가 창설되면서 수사경찰과 치안경찰을 분리해서 수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안보, 국제범죄, 경제, 마약, 범죄 수사를 담당을 하게 됐죠. 해양경찰은 1953년도 해양행정대에서 시작해서 2017년도 해양경찰청으로 이제 재출범했고, 해양주권수호와 해상경비 및 대테러, 수색, 구조, 해상질서 유지, 해양범죄수사, 해양오염 방지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1948년 세관국에서 출발해서 1970년 세관청으로 관세청으로 발족했고 2018년도에 방첩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수출입 통합관리와 잔세징수, 밀수단속, 마약, 총기, 유해물품 반입 차단, 원산지,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불법 외환거래, 자금 세탁 방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가수사본부인데요.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도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경찰청 내 일반 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해서 창설된 수사기관입니다. 주요 임무는 대공, 안보수사의 임무와 또 사이버 범죄와 사이버 테러 수사, 마약, 특수강력범죄 수사, 산업기술 유출과 반부패 범죄 수사 등이고 안보수사국, 수사국, 그 다음에 형사국, 사이버 수사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임기가 2년이며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수사를 지휘하지만 개별 사건에 대한 경찰청의 직접 지휘는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과제는 이제 경찰청으로부터 조직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문 수사 인력 확충과 정보 수집 분석 기능을 강화시켜야 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FBI와 유사한 국가 수사기관으로 발전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 국가정보활동에서의 정보활동 분야에서의 한국군의 정보활동 분야에서의 실패와 성공 사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한국전쟁은 북한군 전력과 동향은 파악을 했는데 정보 판단과 대응 조치의 실패로 해서
기습을 허용한 대표적인 정보 실패 사례가 되겠죠. 또한 동독 서기장 호네커 북한 망명을 저지했던 활동을 한 안기부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요. 하여튼 안기부가 정보를 그 당시에 입수해서 독일의 연방정보국 BND에 통보함으로써 북한으로의 망명을 저지했던 사건이 되겠죠. 또한 북한의 반잠수정 격침 사건이 있었는데요. 통신 주파수 탐지를 통해서 공작 활동을 파악해서 북한의 침투 공작 활동을 파악해서 해군 침투 반잠수정을 사전에 격침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김일성 사망 당시에는 사실은 당시 안기부가 사망 정보를 사전에 탐지하지 못해서 대북 정보력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안활동 사례입니다. 무하메드 깐수 사건은 정일수 사건이 있는데 한국일보로 북한 공작원이 아랍계 외국인을 유정해서 한국에 침투해서 대학 교수 활동을 하고 약 10년간 정보 유출을 수행했고, 또 안기부가 팩스 정보 유출을 추적해서 이제 이 정일수를 체포했는데 제3국 우회 침투 간첩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식 무장간첩 사건이 1995년도에 있었는데 충남 부여에서 활동하던 북한 공작원을 잠복 수사로 체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남한 사회에 적응하도록 훈련된 신세대 공작원이 국내 인물 포섭을 시도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신호하라 사건은 이제 일본 기자가 한국군 장교로부터 공군 레이더 미사일 배치 등 군사기밀을 입수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군내 보안, 정보 보안과 방첩 체계의 허점을 보이는 사례가 되겠고요. 정치 공작 활동으로 이제 김대중 납치 사건과 또 북풍 공작이 이제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북한 관련 이슈를 활용한 정치 공작으로 논란이 됐는데 북풍 공작 사건이 있었죠. 그런저로 보안 활동은 간첩 색출과 군사기밀 보호 사례, 정치 공작 활동은 이제 정치 목적의 정보기관 개입 사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의 발전 방향으로서 해결 과제가 있는데요. 먼저는 정치적인 중립성의 확보, 그 다음에 또 민주적인 통제와 정보 공개를 강화해야겠다. 정보 수집 분석 능력을 강화해야 되고, 또 신안보 이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되겠다. 또 기관 운영을 개선해야겠다는 이런 해결 과제들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개혁 방향으로서는 정치적인 중립성 확보 차원에서는 국가안보와 정권안보를 명확히 구분하고 정보기관의 정치적인 이용을 방지해야 되겠습니다. 정보위원회 탈정치화와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해서 정권 변화와 관계없이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인사제도를 정비하고, 정치권이나 정보기관을 정권 유지 수단으로 정치권 또는 정보기관을 정권 유지 수단으로 약용되지 않도록 자제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선택적인 정보 공개 정책으로서 생산된 정보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관련 기관에 신속히 배포해서 정책 결정을 지원하고, 비밀 해제되거나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사안은 선택적으로 공개해서 국민적인 공감대와 신뢰를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단 이제 정보공개법상 공개가 금지된 사항은 보호해야 되겠죠. 또한 정보 수집력 강화를 위해서 경제, 산업정보, 테러 및 국제범죄, 정보전 대응 등 정보 수집 대응 대상을 확대하고 첨단 정찰 자산과 기술을 활용해서 수집 능력을 고도화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인간정보 역량을 강화해서 대북 정보 수집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업무 분담 내용으로서 정보 수집 기능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수집기관과 분석기관을 분리 운영하며 공개 정보 수집은 이제 민간 아웃소싱을 확대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정보기관 내부의 감찰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치 개입과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직무윤리를 강화하고 정보 유출 방지와 외부 영향 차단을 통해서 조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개혁 방향까지 해서 12장 한국의 정보기구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13장 북한의 정보기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